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5%, 코스닥은 1.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한 며칠 엄청났었는데 이 물량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이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채우려 그러면은 현재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의 한 2배 정도는 더 채워야 된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갔던 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이 뭐 매력이 없으니까 나간 거잖아요. 왜 자꾸 우리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뭐 전 세계 돈 움직임 좀 살펴보면은 전 세계 돈은 달러보다는 지금 엔, 유로, 파운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지금 다시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으로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돈을 풀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정부 때 몇 번 거부권의 행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를 할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속전속결로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뭐 이제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또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좀 멀리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한 1960년대만 해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못 살았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가난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래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번영을 하려고 하면 기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국민들이 다소 좀 희생을 하더라도 기업이 잘 성장해서 나아가면은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그런 국가도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전제가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희생, 기업이 좀 수혜를 보는 쪽으로 전개가 됐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 기업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름으로 인해서 창업주가 있으면은 그 아들, 딸이 있고 또 요즘 3세까지 가니까 손자, 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만들면서 한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지금 힘드니까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 기업이 잘 나가면은 된다. 그러면은 기업에 과도한 어떤 이윤을 갖다 몰아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좀 오픈해라. 오픈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그 과실을 너그만 따먹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줘라 해서 살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그 과정에 처음에 그 냈던 뜻은 없어지고 또 개인들 이 사정상 이것도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 또 아니면 또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또 금융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개인들은 이 주식을 좀 오래 보유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기업이 성장하면서 시간이 흘러 1세대, 2세대, 3세대로 흘러가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편법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마치 이 주식회사를 개인회사처럼 자기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대주주들이 여겨서 뭐 비상장을 만들어서 우회상장으로 그 회사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돈을 빼주던가 몰아주기를 하던가 또 잘 나가는 기업을 쪼개기 해서 이쪽 저쪽을 나눠버리던가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들의 어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일가의 상속을 하기 위한 그쪽으로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떤 면에서 상법 개정을 갖다가 이렇게 좀 그동안 안 했던 게, 가능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잘 나가야 이윤도 창출하고 또 그 이윤이 국민한테 돌아오고 일자리도 창출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했을 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뭐 투명해진다는 게 있지만은, 부작용은 해외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의 유보율을 빼먹고, 그러니까 유보율이 없으면은 회사가 어려울 때 돈이 없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그리고 경영권을 갖다가 빼앗아 간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최대한 우리가 정부에서 방어를 해줬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기업이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좀 수익주주들을 챙겨주면 되는데, 너무 걔들이 자기 이익만 취했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에서 기업인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국민들은 전혀 그런 반대에 어떤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그 이익을 갖다가 다 했잖아. 그 우리가 뭐 기업의 어떤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해서 해외 자본한테 우리가 약탈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논하기 이전에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온 짓을, 해온 그 행오지를 생각해 볼 때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참에 뭐 이왕 이래 된 거 정리돼 버리고, 좀 투명하지 못한 기업들은 나가 떨어져야죠. 그리고 기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장이 좀 더 투명해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해먹을 게 많다 이거예요. 기업이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도 회사에 계속 유보해놓고 배당에 인색하고 그 돈을 가지고서 저거 자식한테 물려주는 쪽으로 써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못된 짓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직접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보된 빼먹을 돈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서 경영권을 갖다가, 이제 SK 같은 경우도 사실 경영권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과정에 돈을 챙김을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지금 좋은 시장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외국인들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보유했던 물량 그 정도까지 빨리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뭐 이런 기업 사고 저런 기업 사고 그는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냥 다 사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를 이해를 하시면은, 아무 종목 우리가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상법 개정은 분명히 어떤 주식 시장에 상승하는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원래 그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뜻으로 행걸 갖다가 꼭 악용을 하는 놈들이 있다고요. 원래 좋은 취지대로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았는데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밀어줬고, 또 주식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주식을 보유해가지고 그 기업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이런 조직화를 취해놨는데, 그 국민들은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그냥 이거 투기로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고, 또 기업이 어떤 국가의 배려로 인해서 성장을 했으면 그걸 국민들한테 좀 되돌려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이익에 급급해서 쪼개가지고 자식한테 상속을 해준다던가 이런 못된 짓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야기한다더라도 그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원래 정해진 어떤 좋은 취지대로 갔다면 다 부자가 됐었어야죠. 기업 같은 경우도 부자가 되고 국민들도 다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게 시장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향후 또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선진 시장으로 편입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물량을 모아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업종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 쭉 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시장 주식을 사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기관들은 왜 안 사고 파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들은 저거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돈벌이의 그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금융투자는 사람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서 짧은 시장, 어떤 시소처럼 양팔 저울처럼 왔다 갔다 현물과 선물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의 차익을 낚아채서 이런 돈벌이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벌어 처먹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 국내 기관들은 뭐 하느냐? 저기에 투자되는 돈들이 자기 돈, 개인 돈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죠.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익 구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고 파는 어떤 펀드 상품을 사고 파는 그 가운데 있어서 수수료가 뛰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수수료 수익이 보유해서 이익을 내 가지고 분배 목록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상품 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내 투자자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내가 많이 불려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일단 돈을 던져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막 헤쳐먹어야지 이래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은 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개인 투자자가 제일 편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내 탓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시장의 과실을 따먹으려고 해야지, 맡겨놓고 맡겨놓고 어떻게 해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수익 날 거 뻔하잖아. 지금 기관에 안 팔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기관들이 저렇게 파는 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 모습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코베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듣다 보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GS 리테일 최근 들어서 계속 뭔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적당하게 총을 한번 쏴봐야 되겠죠. 예전에 이때 뭐 브레이크 걸린 걸로 보고 총을 쏘았다 그러면은 지금 물려있는 상태이겠지만, 빨간색으로 봐서 충분히 상승 이력이 있다 아닙니까? 이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추가 매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처음이다면 다시 이제 총을 한번 쏴볼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이 봤었죠. 그동안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뭐 세력대 힘있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한번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탐욕 구간이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고롱 인덕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조만간, 최근 이렇게 총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총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시장이 오르니까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것들이 많죠. 파란색 된 것들이 많습니다. 브레이크 걸린 것들도 있고 뭐 계속 순환매매 측면에서 보유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 관련해서 보면 인공지능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면서 정권사에서 뭐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요. 수익 매매로 이때 접근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짧은 매매로 접근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조금 이런 멀리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요 지점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짧게 내가 이를 먹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 빨간색, 파란색 비교해서 순환매매 측면에서 좀 멀리 돌고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가격을 일단은 주식은 잘 사면, 싸게 잘 사면은 선택지가 많아진다. 자주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뱅크는 보유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탐욕 구간이잖아요. 이 탐욕 구간. 근데 탐욕 구간은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매수하면 뉴스 보고 매수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추격 매수가 되는 건 추격 매수. 우리는 그럼 그 이전에 매수할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죠. 2달 전부터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나 지금 이게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몇 달입니다. 몇 달, 한 3, 4, 5,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브레이크 거의 전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는 것도 우리가 봤었고, 그럼 그까 치면 적어도 석 달, 서너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수익 매매 기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떨어질 때도 있었고, 뭐 하여튼 이 가운데 어느 때라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못 사고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사야 된다. 그런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투자 습관 들이면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멀리 갈 거라서 오늘 사도 상관은 없죠. 근데 어쩌다가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투자 습관은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변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오래 못 합니다. 그럼 이때 이런 걸 보고서 그 전에 매수해서 들고 있다 그러면은 오래 들고 갈 계획. 또 내가 못 샀단 말이에요. 그때 망설이다가. 그랬다면 반성을 해야 되겠죠. 내가 왜 그때 이런 거 공부를 했는데 사지 못했을까? 그 어떤 부분은 내가 놓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 다음에는 내가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온다고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따라잡는 거는 절대 아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카카오페이도 보면 이 지점 얼마나 좋았습니까? 충분히 이 공부할 시간이 있었고, 이때 매수했으면 이때 팔아먹을 수도 있었고, 또 그리고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보유해도 되고, 선택지가 많았잖아요. 그럼 지금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보유이지, 지금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투자 하시면 안 돼요. 한참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투스 홀딩스, 이것도 상법 개정 때문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수익 매매 시도가 뭐 있었고요. 뭐 이때도 뭐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수익 매매. 지금 뭐 이때 기준하면 지금 물린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사람마다 보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때 쓰면 거의 뭐 본전 가격이 온 거고, 빨간색이 많으니까 어떻게 들고 있으면 되죠. 이것도 홀딩스네. 홀딩스 상법 개정으로 뭔가 재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홀딩스 종류는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토지 신탁,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이야, 다이아몬드 엄청나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비교하면 되죠. 이거 보면 더 많잖아요. 5개가 있는데 3개죠. 더 들고 가도 되죠. 더 있을 건데요. 이거 보니까 더 있더라고 여기. 그러니까 한참 더 들고 가도 된다. 한국 토지 신탁. 근데 지금 내가 사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거 못 사죠. 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보면 아이고 막 싶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트질러 홀딩스도 들고 가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브레이크 걸려서 이때 아닙니까? 그럼 총사도 적어도 뭐 이때는 쏘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별 재미없다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홀딩스에서 이것도 상법 개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들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테마 걸려가지고 날아갈 때 있어요. 근데 날아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좀 전에 받고, 대성 홀딩, 이것도 홀딩스잖아. 홀딩스죠. 다이아몬드 떴고, 빨간색이 많죠. 또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도 있고, 여기 보니까 동아지질, 동아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신규 조건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리테일은 받고 S5일 이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 브레이크 걸리고 이때 총 쏠 수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이때 총을 못 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 늦지 않았죠. 총을 지금 뭐 좀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때 총을 못 쐈다 그러면은 수익 매매 놓으면 그때 접근하면 되겠죠. 또 뭐 있나? 아이고 많다. 이거 아모레퍼시픽은 또 먹고, 이것도 자주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뭐 하도 자주 나왔었어요. 이 중간에 들어오다가 실패했던 여러 이야기도 해줬고, 또 이때 이후로 한번 총사할 수도 있었고, 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거 못 돌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그 수익 매매 준비해야 되겠죠. 또 뭐 더 있나? 뭐 대충 그래요. 자, 지금 뭐 시장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중간에 조정될 때가 있겠죠. 그때 되면 또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매매보다는 순환 매매 측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게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짧은 매매하면 손해고, 오히려 보유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차익 실현을 갖다 조금 뒤로 밀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 있다 보면
또 갑작스럽게 돈이 몰려 들어오면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기관들이 그런 매매 한다고. 기관들이 저거 생각만 한다니까. 얘들의 수익은 수수료 따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지금 짧게 급하니까 막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급하게 쭉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놈들이 있다니까는. 그때 이제 일 조정이 되면 또 빨간색이 많이 생긴다니까는요. 그때 우리가 주워 먹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지금 돈이 한참 이런 뭐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길게 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수익 매매 난다고 해서 짧게 파는 것보다는 순환 매매 생각하면서 조금 더 들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한국 시장으로 돈 들어오고, 지금 우리는 뭐 좋다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었다 싶을 거예요. 죽었다 싶을 겁니다. 근데 걔들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주주들의 회사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렵다가 잘 살게 되는 그 과정에 기업들을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배려를 생각하고 국민들이 입에 대는 혜택을, 기업들 좀 혜택을 받다 생각하면 좀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개인 회사처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편법을 또 원하고 이래 하다 보니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상법이 개정이 되면 좀 정리될 건 정리가 되고 투명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려줬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많이 기다려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계속 그런 혜택을 갖다가 누렸음에도 왜 이렇게 상법 개정 빨리 갑작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저거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